고용은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테슬라는 5.4% 폭락하고 유가는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숫자만 봐서는 절대 읽히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원리가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대 지수 성적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P 500은 0.11% 소폭 상승하며 6,58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18% 오르며 21,879포인트, 다우지수는 0.13% 빠지며 46,50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세 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혼조 마감이었는데요. 숫자만 보면 큰일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지수는 23.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2.73% 내려왔지만 아직 20을 훌쩍 넘는 수준이거든요. 시장 심리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소형주 지표인 러셀 2000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 지수가 보합권인 반면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더 눌려 있었는데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소형주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투자자들이 여전히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섹터별로는 부동산이 1.61%로 오늘의 최강자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부동산 섹터에 자금이 몰린 겁니다. 기술 섹터도 0.8%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도 방어적 성격 덕분에 상승권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임의 소비재가 1.5% 빠지며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여기 포함돼 있거든요. 헬스케어도 0.62% 하락했고 산업재도 0.4% 밀렸습니다. 원리가 보기에 오늘 시장은 공격보다 수비를 선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진 날이었습니다. 원리가 두 가지 핵심 촉매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촉매는 3월 고용지표입니다. 비농업 고용이 17만 8천 명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5만 9천 명을 3배 가까이 뛰어넘은 겁니다. 실업률도 4.3%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거든요. 고용이 이렇게 튼튼하다는 건 소비 기반이 살아있다는 얘기이고 경기 침체 공포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표 직후에 지수가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촉매가 분위기를 완전히 흐렸습니다. 이란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미국 전투기가 이란 공역에서 격추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식어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유가와 호르무즈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원리도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쟁 종전 기대가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오늘 상승이 진짜 반등인지 페이크 반등인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용 호재가 이란 악재에 의해 상쇄되면서 오늘 지수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혼조로 마감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화제가 된 종목들을 원리와 함께 살펴보시죠. 댓글에서도 테슬라 언급이 가장 많았는데요. 실제로 오늘 가장 충격적인 종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5.42%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360 선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인데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이란 리스크로 전반적인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강해진 가운데 임의 소비재 섹터 전체가 눌렸고 테슬라가 그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330배를 넘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오늘 주인공은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 4.89% 급등하며 $50를 넘겼는데요. AMD도 3.47% 오르며 반도체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원리가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 낙관론이 살아나면서 기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도체주에 집중된 겁니다. 넷플릭스도 3.25% 오르며 $98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트코도 1.85% 상승했는데요.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한 코스트코에 방어적 자금이 유입된 결과입니다. 하락 쪽에서는 에브비가 2.86% 빠졌고 홈디포도 2.41% 하락했습니다. 메타도 0.82% 밀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만 각각 1.11%, 0.93% 상승하며 체면을 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돈은 반도체와 방어주로 몰렸고 고밸류 성장주와 경기 민감 소비재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중요한 시장 분석 원리와 함께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식 바깥의 세계 매크로 시그널을 원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단연 원유입니다. WTI 원유가 하루 만에 11.41% 급등하며 배럴당 111달러 54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투기 격추 보도와 트럼프의 이란 인프라 파괴 위협이 동시에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다시 극단적으로 부각된 겁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국채금리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31%로 0.14%포인트 하락했고 2년물과 30년물도 함께 내렸습니다.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왔음에도 금리가 내려갔다는 건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란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린 결과입니다. 경기 낙관보다 지정학 리스크 해지가 우선이었던 거죠. 금은 2.75% 하락하며 4,6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금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건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0.16% 오르며 100.19를 기록하면서 달러와 역상관 관계인 금 가격을 눌러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자금 흐름은 국채로 몰리고 원유는 폭등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지정학 리스크 패턴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호르무즈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원리가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행 프로토콜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되느냐 아니면 다시 긴장이 고조되느냐가 다음 거래일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유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3월 고용지표의 해석입니다. 오늘 예상을 3배나 뛰어넘은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원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연준의 반응입니다. 고용이 이렇게 강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다음 주 연준위원 발언이나 의사록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장외 거래 흐름입니다. 장 마감 후 애플이 0.22%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0.41% 밀리는 등 빅테크가 약보합세입니다. S&P 500 선물도 0.28% 하락하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 오픈이 갭다운으로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9점,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어떤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란 관련 뉴스에 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원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고용은 튼튼한데 지정학이 발목을 잡은 하루였습니다. 월가에서는 호르무즈가 열려야 진짜 반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란 뉴스에서 눈 떼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